조선 중엽 충청도 충주의 한 장터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사람들 몰래 나타나는 도깨비가 있다는 이야기였지요. 그 도깨비는 무섭거나 해코지를 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정의를 지키는 이였습니다. 남을 베풀며 장사한 상인에게는 신기한 복이 찾아왔습니다. 떡장수의 떡시루는 아무리 팔아도 줄지 않았고 쌀가게 주인의 쌀독은 아침이면 다시 채워져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복을 주는 도깨비라 불렀습니다. 누가 먼저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장터 사람들은 그 이름을 입에 담을 때마다 묘한 안도감을 느꼈지요.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저 도깨비만은 우리 편이구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장터 어기 떡장수 할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며칠을 굶은 이에게 떡을 나눠주었는데 그날 밤에 떡이 하나도 안 줄어들었다우. 오히려 아침에 보면 떡시루가 2배로 늘어났더구만. 쌀가게 주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저도요. 가난한 이에겐 덤으로 한 줌 더 주면 다음날 아침이면 쌀떡이 늘어나 있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도깨비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흔적만을 느낄 뿐이었지요. 어떤 이는 새벽녘 장터를 지나다 희미한 그림자를 본 것 같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밤중에 바람 소리 같은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터 사람들은 장사를 하면서도 마음을 조심했습니다. 오늘도 도깨비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그것이 이 장터만의 작은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장터 한복판에 그 규칙을 비웃는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전당포를 운영하는 박서방이었지요. 그의 전당포는 장터에서 가장 크고 화려했습니다. 기와지붕 아래 만사통이라 쓰인 현판이 걸려 있었고 문 앞에는 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드나드는 이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어두웠습니다. 박서방의 장사 방식이 그들의 얼굴을 어둡게 만들었지요. 돈이 급한 이에게는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높게 붙이는 것, 물건을 맡기면 기한을 짧게 잡아 되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조금씩 사람들의 살림을 빼앗아 가는 것이었습니다. 장사란 원래 그런 거 아니겠소? 박서방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받는 게 당연하지. 못 갚으면 물건이라도 받아야 내 손해를 막지 않겠소? 그의 말은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일부러 기한을 짧게 잡고 일부러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을요. 그런 박서방에게도 도깨비 이야기는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장터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지요. 그 도깨비 덕분에 요즘 장사가 잘 된다니까. 정직하게 살면 복이 온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 박서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나 도깨비라니. 요즘 세상에 도깨비가 어디 있다고.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도깨비가 정말 있다면 어디 나도 한번 이용해 볼까? 그날 밤 박서방은 전당포 안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 그의 눈빛에는 탐욕이 어려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며칠 동안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깨비가 정직한 장사꾼에게 복을 준다는데 그렇다면 자신도 정직한 척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렇게 몇 날 며칠 머리를 굴리던 박서방이 탐욕스럽게 웃으며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전당포 문 앞에 붙일 새 장부를 쓰기 위해서였지요. 붓을 들고 한참을 고민하던 박서방은 마침내 그럴듯한 문구를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쓰면 누가 봐도 감동하겠지? 이 집에서 돈을 빌려간 이들에게 고하거늘 올해는 흉년이라 백성들의 살림이 어려우니 빌려간 돈 갚지 못해도 재촉하지 않으리. 맡긴 물건 찾아가지 못해도 기한을 늘려주리. 다만 언젠가 형편이 나아지거든 그때 갚으면 되리라. 박서방은 자신이 쓴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완벽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 그는 장부를 정성스럽게 말려 전당포 문 앞 한가운데 붙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 잘 띄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도깨비가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말이지요. 다음 날 아침부터 장터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 전당포 문 앞 좀 보셨소? 글쎄, 저 악독한 인간이 드디어 마음을 고쳐먹었나 봐요. 쌀가게 주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믿기 어렵네. 평생 모질게 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할 리가 있나.
떡장수 할멈도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 마음이란 게 어디 아나? 혹시 정말로 뉘우친 것일 수도 있지. 박서방은 이런 수군거림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아니라 도깨비니까요.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박서방은 일찌감치 전당포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 촛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깨비를 기다리기 위해서였지요. 도깨비가 무서웠지만 정말 있는지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장터는 고요해졌습니다. 낮에는 그토록 시끄럽던 곳이 이젠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박서방은 문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며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1시즌쯤 지났을까요? 꾸벅꾸벅 졸고 있던 박서방은 문 밖에서 희미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바람 소리도 아니고 사람의 발소리도 아닌 뭔가 다른 존재의 기운이었습니다. 박서방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지요. 문틈으로 희미한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사람보다 조금 커다란 듯한 그림자. 그것은 문 앞에 붙은 장부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참 동안 장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박서방은 입술을 깨물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속아 넘어가는구나, 바보 같은 것. 그림자는 잠시 후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발소리도 없이 마치 바람에 스르륵 녹아드는 것처럼요. 뭐야, 그냥 가는 거야. 박서방은 한동안 더 기다렸습니다. 혹시 다시 나타날까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그 후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에잉, 뭐야, 속아 넘어간 거 아니었어? 그는 피곤함에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뜬 박서방은 하품을 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동괴 쪽으로 걸어갔지요. 동괴 뚜껑을 여는 순간 박서방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동괴 안에는 엽전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2배는 늘어난 듯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3배쯤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은덩이도 몇 개 더 생겨 있었고 비단 보자기에 쌓인 금가락지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엽전을 한 움큼 집어들었습니다. 엽전이 부딪히는 쟁그랑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진짜였습니다. 도깨비가 정말 있었구나. 으하하, 내 꾀가 통했어. 박서방은 기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동괴 앞에 주저앉아 엽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숫자가 늘어날수록 그의 입가엔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니 그저 몇 자 적어 붙이기만 하면 되는구나. 세상에 이런 장사가 또 어디 있겠어? 그날부터 박서방의 전당포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도깨비의 복 덕분에 미천이 두둑해지자 그는 더 많은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장사 방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랄해졌습니다. 며칠 후 한 포목장수가 전당포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으리, 제발 사흘만 말미를 주시오. 장에 물건을 내다 팔면 이자까지 갚을 수 있을 것이오. 하지만 박서방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요. 기한이 지났으니 맡긴 비단은 내 것이 되는 게 당연하지. 포목장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비단은 제 딸 혼숙감으로 장만한 것입니다요. 제발, 제발 돌려주시오. 나리께서 문 앞에 써붙이신 글귀는 거짓이었단 말이오. 박서방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것이지. 당신처럼 장사하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오. 포목장수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터덜터덜 전당포를 나섰습니다. 그의 어깨는 잔뜩 축 처져 있었지요.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나이든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이복의 박서방, 이자가 너무 높습니다. 원금의 2배를 갚았는데도 아직 내 빚이 남았다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박서방은 장부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다 적혀 있어.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건 당연한 것 아니오. 못 갚겠으면 밥 문서라도 내놓으시오. 농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서방은 그렇게 악랄하게 장사하면서도 매일 밤 도깨비를 위한 거짓 문서를 문 앞에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동꾀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도깨비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치 박서방의 선행을 굳게 믿고 있는 것처럼요.
일주일쯤 지나자 박서방의 욕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더 큰 재물을 받아야겠어. 그는 장부의 글을 더욱 그럴듯하게 꾸몄습니다. 가난한 이에게는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리. 과부와 호라비에게는 곡식을 나누어 주리.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장사꾼의 도리라. 거짓말은 갈수록 교묘해졌고 도깨비의 복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박서방은 이제 장터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전당포는 더욱 크고 화려해졌고 새로 지은 행랑채에는 쌀과 곡식이 가득했습니다. 금은 보화가 담긴 괴짝도 여러 개 생겼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감사함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직 더 많은 재물에 대한 욕심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서방은 혼자 술잔을 적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도깨비는 참 어리석구나. 겉모습만 보고 속을 전혀 모르니. 이 세상에 이렇게 쉬운 장사가 또 어디 있겠어? 그의 목소리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장터 한편에서 울려 퍼지는 사람들의 한숨소리들 그리고 원망 어린 울음소리들. 아이고, 박서방 때문에 집을 빼앗겼네. 우리 식구들은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하나. 그 절규가 밤하늘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리가 곧 누군가의 귀에 닿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도 도깨비는 장터를 돌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조용히 사람들 몰래 그는 오늘도 선한 이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장터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지요. 떡장수 할멈의 가게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할멈은 떡시루를 닦으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도깨비님. 도깨비는 그 말에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그것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쌀가게를 지나고 대장간을 지나고 옷감 파는 좌판을 지나며 도깨비는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누가 선행을 베풀며 장사를 했는지, 누가 어려운 이웃을 도왔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지요. 밤바람이 장터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낮에는 그토록 시끄럽던 곳이 이제는 고요했습니다. 가게마다 문이 닫혀 있었고 좌판들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달빛만이 텅 빈 장터를 비추고 있었지요. 하지만 장터 한편을 지나던 도깨비는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긴 한숨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도깨비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포목장수가 담벼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지요. 박서방 그놈 문 앞엔 그토록 착한 말을 써 붙여놓고 딸아이 혼숙감인 비단까지 빼앗아 가다니. 도깨비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포목장수는 사흘만 말미를 달라 애원했지만 박서방은 매몰차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약속이라며 기한이 지났으니 맡긴 물건은 자기 것이 된다고 했답니다. 그 장부에 쓴 말은 다 거짓이었던 것이지요. 포목장수는 긴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고 곧 터덜터덜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도깨비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박서방, 그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복을 주었던 그 전당포 주인이 아닙니까?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깨비는 다시 장터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귀를 더 활짝 열고 조금 더 천천히 걸으며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러자 들려왔습니다. 곳곳에서 새어나오는 사람들의 한숨소리가요. 쌀가게 뒤편에선 한 농부가 쪼그리고 앉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원금의 2배를 갚았는데도 빚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어 끝이 없다고 박서방은 착한 척만 하고 실제로는 더 모질게 군다고 했습니다. 이제 반문서까지 넘겨야 할 판이라며 농부는 고개를 떨구었지요. 대장간 앞에선 젊은 사내가 벽을 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밭을 박서방 손에 넘겨야 한다며 분해했습니다. 그자가 문 앞에 쓴 글은 다 거짓이었다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수작이었다고 했지요. 옷가게 처마 밑에선 과부 한 사람이 아이를 안고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곡식을 나눠준다는 말을 믿고 찾아갔더니 도리어 이자를 더 붙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 지었지요. 도깨비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자신이 선의로 준 복이 악한 이의 손에서 더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데 쓰였다는 것. 그 사실이 도깨비의 마음을 태웠습니다. 도깨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지요. 인간 세상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자신이 오히려 불의에 이용당했다니.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그의 분노를 아는 듯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달빛도 더욱 차갑게 장터를 비췄지요. 도깨비는 천천히 전당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엔 몰래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분노를 품고 그 파렴치한 사내를 마주하기 위해서였지요. 밤하늘의 구름이 달을 가렸다가 다시 물러났습니다. 전당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도깨비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가 걸을 때마다 장터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것 같았지요. 마침내 전당포 앞에 도착했습니다. 전당포 문 앞에 붙은 장부가 달빛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에게는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리. 과부와 호라비에게는 곡식을 나누어 주리.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장사꾼의 도리라. 도깨비는 그 글을 읽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름다운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것은 추악한 거짓이었지요. 자신을 속이기 위한, 자신의 복을 가로채기 위한 교묘한 함정이었습니다. 도깨비는 그 장부를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먼저 그 사내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요. 직접 그 눈을 들여다보고 그 입에서 변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내 이놈 박서방. 도깨비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밤 공기를 타고 전당포 안까지 울려 퍼졌지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당포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도깨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안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숨죽이고 있다는 것을요. 전당포 안에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황급히 움직이는 기척이 들렸지요. 발소리가 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두려움이 묻어나는 발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박서방이 촛불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시오? 그리고 그는 문 앞에 서 있는 존재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달빛 아래 흐릿하게 보이는 커다란 제구. 하지만 그 눈빛은 어떤 인간보다도 강렬했지요. 박서방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것이 바로 자신이 속인 도깨비라는 것을요. 도깨비님. 박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촛불을 든 손도 덜덜 떨렸지요.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얼굴엔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대는 나를 속였구나. 그 목소리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도깨비님을 속이겠냐고, 그럴 리가 없다고 했지요. 그럼 이 장부에 쓴 말은 무엇이냐? 도깨비가 문 앞에 장부를 가리켰습니다. 가난한 이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준다 하지 않았느냐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지요. 박서방은 식은땀을 흘리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잠시 욕심이 앞섰을 뿐이라고, 장사꾼이란 게 원래 그런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시험 삼아 해본 일이라고 했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깨비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시험 삼아? 도깨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시험 삼아 물어보겠다. 도깨비는 차근차근 물었습니다. 포목장수의 비단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지요. 박서방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미 팔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농부의 반문서는 어찌 되었느냐고 물으니 그것도 처분했다고 했지요. 과부에게 약속한 곡식은 나눠주었느냐고 물으니 아직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깨비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요. 그대는 내 선의를 이용했구나. 도깨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거웠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위해 주는 복을 더 많은 이들을 괴롭히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박서방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이제라도 고치겠다고 애원했지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빌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애걸했습니다. 하지만 도깨비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라도. 도깨비는 되물었지요. 그대가 빼앗은 것들을, 그대가 만든 눈물들을 어찌 이제라도 되돌릴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박서방의 횡포의 문 밖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는지, 그들의 애원을 박서방은 어떻게 대했는지 도깨비는 다 알 것 같았습니다. 그대는 약속은 약속이라 했지.
기한이 지났으니 어쩔 수 없다 했지. 도깨비는 박서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 같은 것은 없었지요. 오직 차가운 정의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대는 사람을 시험 삼아 속였다 했지. 그렇다면 도깨비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벌도 시험 삼아 내리리라. 그 순간 전당포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지직 마치 무언가 타는 듯한 소리였지요. 박서방이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동꾀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으악, 안 돼. 박서방이 소리치며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박서방은 사태를 파악하고 자신이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도깨비에게 싹싹 빌어볼 요량으로 다시 문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도깨비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밤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이요. 바람만이 장터를 쓸고 지나갔습니다. 박서방이 전당포 안으로 다시 뛰어들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동꾀에서 피어오른 검은 연기는 순식간에 불길로 변했습니다. 불길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동꾀를 감싸며 타올랐지요. 박서방은 황급히 물을 끼얹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불은 물을 만나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차게 타올랐지요. 엽전들이 녹아내렸습니다. 은덩이들이 검게 그을렸고 금가락지들이 연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서방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하지만 그의 외침은 불길 속으로 사라질 뿐이었지요. 불길은 동꾀를 넘어 장부들로 번져갔습니다. 박서방이 사람들에게서 받은 문서들이 타올랐습니다. 반문서, 집문서, 물건 목록들이 모두 제가 되었지요. 벽에 걸린 비단 보따리도 타올랐고 천장의 곡식 자루들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박서방은 그것들을 꺼내려 했지만 불길이 그를 막았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태웠고 연기가 목을 조여왔지요. 박서방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당포는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기와지붕에서 연기가 치솟았고 만사통이라 쓰인 현판이 불길 속으로 떨어졌지요. 박서방은 그 앞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인데도 불빛과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깬 것입니다. 불이야, 불! 누군가 외쳤지만 아무도 불을 끄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멀찍이 서서 바라볼 뿐이었지요. 떡장수 할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깨비가 벌을 내린 개로구만. 쌀가게 주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거짓으로는 오래 못 가는 법이죠. 포목장수가 불타는 전당포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딸 혼숙감 비단도 저 안에 있었는데 이제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됐구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체념이 담겨 있었지요. 농부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반문서도 저 안에서 타고 있겠지. 하지만 이상하게 속이 시원하네. 이제 박서방 소나기에서 벗어난 것 같아서. 과부는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보고 계셨구나. 거짓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야. 불길은 밤새도록 타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밤새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지요. 박서방은 잿더미 앞에 주저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불길은 마침내 꺼졌습니다. 남은 것은 검게 그을린 기둥과 잿뿐이었습니다. 전당포가 있던 자리는 허허로운 빈터가 되었지요. 박서방은 그 잿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남은 것이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엽전 하나, 곡식 한 톨, 천조각 하나 남지 않았지요.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박서방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보통 불이 아니라는 것. 도깨비가 내린 벌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박서방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장터를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박서방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장터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전당포가 있던 자리를 지나던 떡장수 할멈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잿더미 한가운데 박혀있는 작은 나무 조각이었지요. 할멈이 그것을 집어들고 보니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깨비의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할멈은 그 나무 조각을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장터 입구 큰 나무에 걸어두었지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날부터 장터 사람들은 그 글귀를 자주 읽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손님을 맞이하기 전에, 돈을 주고받기 전에 그들은 그 글귀를 떠올렸지요. 쌀가게 주인은 이전보다 더 후한되를 담아주었습니다. 대장간 주인은 품삯을 정직하게 받았고 옷감 장수는 천의 질을 속이지 않았지요. 모두가 조금씩 더 정직해졌습니다. 조금씩 더 따뜻해졌지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장사가 이전보다 더 잘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떡장수 할멈의 떡은 아무리 팔아도 떨어지지 않았고 쌀가게 주인의 쌀떡은 늘 가득했지요. 대장간의 연장들은 더 튼튼해졌고 옷감은 더 고와졌습니다.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도깨비가 여전히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비록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이곳에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 떡장수 할멈이 가게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도깨비에게 부끄럽지 않게 장사했네. 바람이 불어와 그 말을 실어날랐습니다. 그날 밤 장터 어귀를 지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지요. 달빛 아래 장터가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아무도 없는데 뭔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았지요.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곳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요. 행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마 기분 탓이겠지 하고 생각하며 말이지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그곳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밤마다 조용히 장터를 돌며 정직한 이들을 축복하고 거짓된 이들을 경계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요. 도깨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뿐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장터의 바람 속에, 그리고 저 나무 조각에 새겨진 글귀 속에 말이지요. 여기까지 꿈꾸는 다락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